지금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 이제 경선을 해야 됩니다. 네네. 늘 이제 받았던 질문이실 것 같아요. 경선 룰에 대해서 오늘 염태영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50을 하고 결선 투표까지 하자. 이 도입 얘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조정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국민 참여 선거인단 해가지고 경기도민들 참여해서 다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아예 그 새 후보를 대상으로 안민석 의원은 단일화하자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경선 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바뀌신 게 있나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일관되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음. 어떤 분들은 제가 50대 50 경선 룰에 대해서 불공정한 얘기 한 걸 가지고 그 이견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저처럼 이제 만약에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저부터가 투표권이 없어요. 저부터 투표권이 없어요. 권리당원 권리당원. 6개월 돼야 되니까 사실은. 그리고 제가 그 민주당 권리당원 중에 아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쳐보자고요.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견지를 해야 되지만 민주당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시대의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이 있죠. 근데 필요하신 분들,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뭐 공정한 어떤 플랫폼을 깔아주는 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침 제 문제가 걸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경선의 유불리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추진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고쳐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혹시 저 때문에 그런 걸로 오해할까봐 요새는 아직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네. 뭐 따르겠다. 뭐 따르겠다. 새 후보가 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뭐든지 결정해 달라. 당에서 지금 결정하면. 네, 당에서 결정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는 제가 뭐가든 승복을 하겠습니다. 뭐 저 때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와 제가 같이 연대를 하면서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을 주장을 했어요. 네. 정치 교체의 요체는 기득권 깨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저하고 정말 의견 일치를 했어요. 기득권 깨기의 첫 걸음은 우리부터 기득권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마치 연루된 것 같아서 관련돼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무조건 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보다 이렇게 개방적이고 조금 뭐랄까요, 공정하고 우리부터 바뀌고 우리 네. 기득권부터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참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 경선 룰은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다 결정에 따를 테니까 네. 이런 분에서는 나중에 조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당의 결정을 봐야겠군요. 네. 따르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당내 경선 이후에 이제 본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본선 보니까 국민의힘도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 대선 후보 이 경선에 나왔던 후보가 나와 있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 기분의 전 대변인까지 출마해서 와, 저기도 재밌다. 이게 사람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떤 후보가 더 좀 편하게 느껴지세요? 유승민, 김은혜 두 후보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네. 둘 중에 누가 돼도 녹록지 않다. 녹록지 아까 않다. 말씀드린 선거 지역 문제, 또 아마 김은혜 그 후보는 네. 아무래도 뭐 윤심을 좀 업은 것 같다는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새 정부 출범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통해서 네. 국민의 관심 살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또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것 같고, 또 유승민 후보도 뭐 관록 있는 대선 후보였고 녹록지 않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 누가 나와도 좋습니다. 웰컴합니다. 그래요. 예, 어떤 분이 나와도 예, 예. 뭐 또 다른 분 나오셔도 좋아요. 이미 둘로 압축이 됐나요? 한 분은 심재철 후보는 이제 이렇게 사퇴를 포기하신 김은혜 것 같더라고요. 의원을 지지했고, 누가 홍준표 나와도 후보 있고, 예. 자신 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 선거는 경기도지사 선거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정치 교체의 본산을 지켜서 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지사가 전체 지방 선거를 뭐 좌우까지는 몰라도 큰 역할을 하는 아마 네. 뭐라고 할까요? 교두보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아주 작게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위원회 그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는 각오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쉽지도 않다는 말씀도 하셨고 결국에는 이 당이 좀 똘똘 뭉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선이 또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이 당심이 하나도 안 뭉쳐지고 이런 후유증,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예. 저는 그동안의 민주당의 전통이 민주당이 어떤 일 하는지 보십시오. 민주당이 군부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이뤘어요. IMF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복지국가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비전 2030 하면서 내걸었던 그 25년대 국가 모습이 복지국가예요. 그 실천을 한 게 그 민주당 정부입니다.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면은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함께 모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저에게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때로는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셔도 저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또는 같이 대응하지 않고 네. 우리 한 팀입니다. 같이 그 한 품에 들어옵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은 다른 후보들도 함께 힘을 합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똘똘 뭉쳐야지 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어제 오늘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지금 방문하고 계시잖아요. 그 방문 가지고도 좀 여러 가지 좀 정치권 설왕설래가 있긴 한데 이번에 가셔가지고 또 뭐 어퍼컷 세레머니 하시고 또 막 그러시던데 아마 경기도 방문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어떤 그 행보 자체가 일부에서는 이제 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뭐 일종의 뭐 행보다 뭐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혜 후보든 유승민 후보든 아마 이제 국민 후보 쪽에서도 아마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제 정권 출범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정책과 내용들이 어떤 그 여당 후보에 또 도움이 되는 지금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그 추경을 갖다가 지금 현 정부 출범한 다음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그 선거를 의식한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도 뭐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후보자님 보시기에 아까 이제 녹록찬 이 선거 지형 속에서 지금 차기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고 그럼에도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고 되게 어렵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추경호 지금 장관 후보자 부총리 후보자 잘 아시죠? 나름대로 좀 그쪽에 아마 오래 또 하셨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 포함해가지고 인플레이션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정부 출범하면서 추경에 대한 어떤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엇박자란 지적도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선 당선인이 대구 경북지방 방문해서 뭐 벚꽃하고 이런 거 네. 등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같이 겹쳐 보이는 게 이번에 그 총리나 장관 인선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합, 균형, 음. 다양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음. 이번에 인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통합, 통합이죠. 균형, 다양성의 인정 이런 건데 전혀 보이지가 않고 음. 특정 지역, 특정 학벌 네. 또는 특정 연령층의 뭐 남성 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워요. 지방 방문도 비슷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만약에 통합을 생각했더라면 네. 지금 당선인이나 집권 이제 선거에서 이긴 층에서 해야 될 통합의 첫 번째가 제가 볼 적엔 야당이라고 생각해요. 네. 야당이 지금 다수당을 하고 있고 음. 야당의 손을 내밀고 그렇죠. 자세 낮추고 음. 그래야 될 거고 또 글쎄요 뭐 꼭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예컨대 이 많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지역 같은데 그렇습니다. 가서 음. 어루만지고 저는 음. 저를 지지해 준 분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 반대.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까지를 포함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렇죠. 맞는 일이거든요. 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참 안타까워요. 어떠면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또 그 이렇게 새 모임 내지는 이 결집시키는 그런 것까지 하는 의심도 안 할 수가 없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유감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특정인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뭐 추경호 부총리 지명자나 대가 다 잘 아는 그렇죠. 분들입니다. 네. 추경호 지명자는 제 후임 국조실장입니다. 아, 그렇죠. 네, 뭐 잘 알고 그래서 뭐 특정한 뭐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추경 문제라든지 추경호 지명자 추경이라니까 좀 그러네. 추경호. 그러네요. 하여튼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가장 많이 간과됐던 점 중에 하나가 경제 이슈였고 네. 경제 이슈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다 뭐 경기만 얘기했지 지금 대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환경에 그렇습니다. 제가 글로벌 얘기를 줄기차게 얘기를 했고 어느 그렇죠. 대통령 후보도 글로벌 이슈 국제 경제 환경 변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 물가 인상 문제라든지 그렇죠. 또 금리 인상의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로 인한 원자재 해서 가격 지금 폭등. 물류 비용이 지금 3배 5배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녹록치 않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고 있는 그 인선이나 그렇죠. 또는 하고 있는 얘기가 보면은 그런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되죠. 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그 정말 제대로 된 정책 대안 내야 되겠고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네. 나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국민과 도민과 시민들에게 부각시켜서 지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또 인수위 한번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기억 남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남는 게 용산 이전만이거든요. 이사 간다. 그렇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황금 같은 시기인데 이때 할 일은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 정리하고 네.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도 선거 중에 양자 토론에서 얘기했지만 실패한 대통령으로 가는 첩경 첫 번째 공약 다 끌어안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인수위 때 공약 정리 필요하다. 공약 정리라는 게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 재조정하는 문제 등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인해 장막입니다. 인해 장막이 쳐지면 그 좁은 세상에 살게 돼 있어요.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선 선거 끝나서 하는 걸 보면 너무나 걱정스러운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